예, 이번 시간에 산출세액과 세액 감면 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17페이지인데 제가 이제 강의 중에 계속 이제 페이지 수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페이지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가 제가 교재 집필한 이후에 그러니까 그 업데이트가 되면서 다시 제가 캡처 떴던 화면들을 좀 수정하면서 페이지가 지금 변동사항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 페이지 정도 앞뒤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페이지가 혹시라도 안 맞으면 앞뒤로 이동해서 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출세액과 세액 감면에서 종합소득 세율이 있습니다. 자, 세율은 1200만 원 이하일 때 6% 적용이 되고요. 4600만 원까지 15%에서 5억 초과는 42%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표준에서 세율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을 하게 되고, 산출세액에서 이제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해서 결정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감면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때 그 적용 순서에서 218페이지에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부터 먼저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월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그 다음에 1월 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순서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세 감면과 관련되는 부분 첫 번째입니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제공하고 받는 소득으로서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5년 동안 50% 감면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죠? 5년 동안 해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218페이지에 두 번째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 기술자 중에 소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재 부품 장비. 이게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 무역 마찰로 인해서 나타났던 부분입니다. 그죠? 수출 수입 규제 관련되는 부분이었는데, 관련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70%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2년 동안은 50%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년 동안 50%인데 소부장은 앞에 3년은 70%, 뒤에는 2년은 50% 적용해 주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9페이지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사원 등록 쪽에서 추가 사항 탭이 있었죠. 거기에서 제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파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금 수령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근로자가 공제 납입액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 보상 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에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여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봐서 근로소득을 과세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50% 세액을 감면하겠다라는 겁니다.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0%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이건 뭐냐면 결국에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일 채움 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일 채움 공제. 내일 채움 공제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이 같이 있습니다. 본인이 10만 원을 납부를 하게 되면 회사가 20만 원 납부해서 총 30만 원을 5년 동안 납부하게 되면 나중에 정부에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같은 경우에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죠.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고,
이 총액이 3천만 원을 적용을 하는 3천만 원의 적립금을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적립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예금한 거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겠죠. 근데 회사에서 부담한 이 부분은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로소득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겠다. 감면을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로자한테는 감면을 적용하는 거고요. 자, 회사가 부담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는 어떤 혜택이 있느냐? 회사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 개발 세액공제. 연구인력 개발로 해서 개발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은 회사에서 부담한 근로자한테 준 이 20만 원 매월 준 거는 나중에 돌려받을 때 근로소득세로 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219페이지에 보시면 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가 나옵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 적용이 되는데 부동산 임대라든가 이런 업종들은 적용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220페이지에 중견기업 범위 나옵니다. 이거 살펴보시면 되겠고 핵심 인력에 대한 범위를 한번 살펴보면 핵심 인력이 그러면 누구냐라는 건데 근로자로서 다음을 제외한 자다. 제외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그 다음에 일에 해당되는 직계 좀비속 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 관계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뺀 나머지 직원들을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직원들이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채용 공제 관련되는 부분 중소기업에 적용하시면 굉장히 혜택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핵심 인력에 대한 성과 보상금 수령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우리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적용할 거냐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자 우리가 교육을 들으면서 이론적으로 이거 소득세 감면이 되네 그러면 감면이 되는 걸 실질적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6번째 221페이지에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부분입니다. 자, 성과공유 기업의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을 해줍니다. 감면을 해주되 농특세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경영성과급 지급받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액 감면 대상 근로자를 한번 보면 자,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 중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외를 하는데 해당 과세 기간에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안 됩니다. 7천만 원 미만인 사람으로서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성과급을 받으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 그 배우자, 그 다음에 친족 관계 있는 사람 2번, 3번은 제외되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되죠. 성과급 줄 때 이 사람들한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혜택을 못 주겠지만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0%에 대해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221페이지에 경영성과금의 범위가 나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6조 2의 제1항 1호에 따른 성과급이어야 되고요. 영업이익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발생 안 한 경우에 이 부분 적용하면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세액공제 금액은 어쨌든 50%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핵심 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금과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과정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219페이지에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221페이지에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우리가 세무사랑 프로에서 적용하고자 할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사원 등록에서 이미 다 공부를 하셨는데요. 사원 등록에 보시면 기본 사항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고용보험 적용 여부에서 대표자 여부가 나오죠. 그죠? 대표자 여부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표자로 여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일 채용 공제라든가 성과 공유제, 경영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은 배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근로자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되도록 되어 있죠. 최대 출자자라든가 그러니까 최대 주주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만약에 안기부 직원이라든가 송화지 직원, 속리상 직원 같은 경우에 이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요. 자, 우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사원 등록에서 추가 사항에 보시면 11번에 중소기업 취업 감면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과급에 대한 부분은 급여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쪽에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급여자료 쪽에서 우리 수당공제라고 해서 F4번 수당공제가 있었죠. 자, 수당공제 부분에 있어서 근로소득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상단에 수당 등록이 있는데, 자, 하단에 비어 있는 칸에다가 자, 과세 구분에서 비과세를 선택을 합니다. 자, 우리 경영성과금이나 성과보상금 수령액은 비과세는 아니죠. 비과세는 아니고 소득세, 근로소득이면서 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입니다. 감면하는 규정이지만 일단 과세 구분은 수당 등록에서 과세 구분은 비과세를 선택하시고요. 자, 수당명에서 F2번을 통해서 비과세 코드 도움 팝업창을 엽니다. 여기에서 경영성과급이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이라고 치면 코드번호 T30번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이라고 하는 명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부분이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형에 보시면 성과공유 중소기업 소득세의 50% 월정액은 정기 사용 여부의 여로 나오죠. 자, 마찬가지로 또 비과세로 해서 수당명에서 그러니까 성과보상금 관련되는 부분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2번을 통해서 조회를 하시면 되죠. 성과보상금. 그러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이라고 하는 T40번 코드가 나옵니다. 이걸 선택하시게 되면 소득세 50% 감면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당 등록에 등록을 하신 다음에 12월 달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자 급여대장상에서 자, 마감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마감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취소를 하고요. 안기부 직원 보시면 급여 항목 쪽에 보시면 성과 공유 중소기업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핵심 인력 나오죠. 성과 기금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경영 성과급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1,000만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속리상 직원 같은 경우에 내일 채용 공제로 인해서 성과 보상 기금을 받았다. 500만 원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급여대장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만들었는데 안기부 직원이나 속리산 직원 같은 경우에 적용했을 때 소득세,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하시고요. 마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좀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연말정산 관리 쪽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자, 이 탭에서 직원을 불러옵니다. 자료갱신이라고 하는 버튼 이미 그러니까 그 연말정산 관련되는 자료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직원 백두산과 속리산 또는 안기부 직원의 F6번 자료갱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자료를 갱신을 합니다. 자, 갱신을 하게 되면 우리 소득명세 쪽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소득명세의 안기부 직원에서 하단 부분으로 금액을 내리게 되면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서 1,000만 원 반영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속리산 직원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부분 감면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과보상금에 대해서 500만 원 입력되어 있는 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백두산 직원은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면 마지막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부분 설명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셔갖고 화면에서 보시면 세액감면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세액감면 탭에 보시면 50번 소득세, 그 다음에 51번 조세특례 제한법, 52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52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이 화살표가 있죠. 삼각표시가 있는데 삼각표시 클릭해 보시면 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면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세액공제를 적용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51번 조세특례제한법 52번 제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자, 속리산 직원에 대한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보상금 500만 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기부 직원도 마찬가지죠. 조세특례제한법 이라고 되어 있는 51번 안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화살표를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 56만 2,062원이 소득세 감면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라든가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 내용은 이론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실무를 하실 때에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무하시는 분들은 이론적인 내용과 우리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과정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공부가 진행이 돼야 실무에서 굉장히 좀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과공유제 관련되는 부분은 성과급에 대한 부분은 우리 급여자료에서 수당공제 등록에서 처리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당공제 관련되는 부분은 비과세로 우리가 과세 구분이 처리가 되다 보니까 감면되는 부분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다 반영되도록 우리 프로그램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교육 마치겠습니다.